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 찍고 있네. 찍고 있는데요. 굉장히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아이폰 세대. 지금 각자 핸드폰으로 각자 얼굴 찍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를 한번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통으로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해서 금방 올려드릴 테니까. 네. 오늘은 유승호, 최성환, 박기훈, 오종대 그리고 김민희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Let it snow. 레디스노? Let it snow. 아, 그러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빙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난 영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다른 영화에다 맞추고 있나. 그치. 찾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서론. Let it snow. 프로야. 아주 가면 딱 보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기도 그렇죠. 싫은데. 네. 난 필요한 거 있는데. 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시끄럽고. 자,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큰일 났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주 커피 선물 드릴 분은요,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철스에서 후원해주시는 더치커피 한 병 받으실 분은 선정적 노령님이십니다. 아, 네. 간만에 듣는. 이분은 이제 고액을 후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네. 선정적 노령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김프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메일로 주소, 이름,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는 분노의 질주인데요. 네. 분노의 질주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도미닉과 멤버들.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작스런 소식이 찾아듭니다. 도미닉이 첨단 테러 조직의 리더 사이퍼와 함께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의 배신으로 위기에 놓인 멤버들은 한때 팀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데카드 쇼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적이 된 도미닉과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멤버들은 과연 도미닉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입니다. 네. 네. 뭐 이런 영화인데요. 네. 제목이 헷갈릴만 해요. 8번째. 그렇죠. Fast and Furious 8편. 네. 네. 그 전편들은 다 보셨습니까? 저는 제이슨 스타뎀이 활약했던 그 직전 편은 아예 못 본 것 같고. 7편? 7편. 나머지 거는 하여튼 뭐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래저래.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있어. 그건, 진짜. 여기서. 나 한 편도 안 봤어. 아, 간만에 나오는구나. 근데, 뭐, 안 본 사람은 찾기 힘든데, 네. 딱 장면을 보고 몇 편인지 맞추는 사람도 찾기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그래요? 다 비슷하거든요. 아니, 저는 이번 편을 보고 괜찮으면, 전 편을 제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스타워즈도 한번 싹 몰아봤잖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별로 뭐 그렇게까지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영화 지금 8편에 인트로 장면 있잖아요. 타이틀 나오기 전 살짝 경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오그라들는 대사도 치고 막 행복한 한때를 아, 보여주는데 쿠바에서. 고 정서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이 시리즈는 고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카 체이싱 내지는 카 액션이 주인 영화일 테니까 네. 뭐 그거를 얼마나 잘 찍었나 그거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의 무슨 스토리라든지 다른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싶어서 봤는데 같이 본 사람이 이제 전편이랑 봤는데 이번 편이 자기는 조금 더 실망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전편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촬영하다가 죽었나? 폴워커. 뭐, 네, 그 촬영 중에. 네. 촬영 촬영 죽었나? 중에. 촬영 중에 죽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CG로 뭐 네.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약간 감동 코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엔딩이 그렇게 잡아주니까, 정서적으로 좀 뭔가 충만한 상태로 마무리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전편이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베스트 앤 퓨리어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진창 달리다가, 진창 깨부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마디 총평 어떻습니까? 배 감독님부터. 저부터요? 네. 귀가 멀었는데 계속 쿵쾅대니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요? 네. 귀가 멀었는데 계속 쿵쾅대니 하나도 안 들린다. 네. 황 대리님은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나팔도 계속 부르면 졸린다. 같은 뜻이네. 그렇지. 시끄러운 나팔도 계속 보면 졸린다. 제 한마디 총평은 이러다가 우주에서도 달리겠네. 저렇게 써야 돼. 뭔가 달린다. 그치. 네. 네. 이게 보니까 잠수함 넣고 막 이제 네. 달리는 건 CG라고 이제 네. 알고 가서 봤는데 네. 이게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성층권에서 달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OKT를 찾았어요. 뭐 상관없겠지. 지금 뭐, 잠수함 뚜껑을 안 닫고 내렸거든. 누가요? 그 나오는 애가. 우리 편 네, 애들이. 우리 편 애들이 뚜껑 안 닫고 나왔거든. 근데 잠수함 들어갔거든. 물이 새고 있었으니까. 요즘에 그 차들도 자동으로 닫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닫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돌려서 열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돌려서 나왔는데, 이거 안 닫고 가더라고. 아니,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더라고. 아니, 사이퍼가 이렇게 또딱딱 하면서 이렇게 뭐 키보드 누르면서 다 아니, 이런 이 방식이라니까. 버튼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이라니까. 설마 핵잠수함인데 그래도. 오늘 핵주삼도 꽉 잡아다녀요. 핵. 그렇지. 케빈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그놈의 자, 그러면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기본 정보를 황 대리님이 한번 훑어주시죠.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Fast of the Furious예요. 그 회차마다 좀 제목을 약간씩 다르게 하나요? 다르게 가요. 지난번 게 The Fast였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제목 가지고 좀 장난을 치더라고. 그리고 2편이 좀 재밌었던 건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원래 Fast and the Furious인데 2편 제목이 Too Fast and Too Furious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몇 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하던가 말던가 우리나라에서는 분노의 질주로 개봉한다는 1, 2, 3, 4, 5, 이렇게. 그렇죠. 8편. 네. 그런 게 있습니다. 8편입니다. 136분입니다. 오, 길다. 네, 이거 진짜 참 길었습니다. 15세 관람 가고요. 잔인하지 않던가요? 이 영화가 이렇게 이 장면 나와도 돼? 하는 그래요?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데가 있었나요? 저는 잔인한 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2일 날 개봉했고요. F. 게리 그레이가 연출했습니다. 네. 제작편마다 연출하는 감독이 다르던데 지난번 게 아마 약간 홍콩 출신인가? 제임스 완. 네. 제임스 완이 아마 뭐 3편부터인가? 3, 4, 5, 6 뭐 이렇게 계속 찍어왔던 감독일 거고. 그저 1편, 2편 감독이 또 다르고. 네. 뭐 계속 감독을 달리하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 게리 그레이 감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실 만한 건 네고시에이터. 1998년. 네. 9만 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잡이라는 네. 영화. 이게, 56만 꽤 본 편인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마 미니 쿠퍼 타고. 네. 그렇죠. 돌아다니는,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번 편을. 이탈리안 잡의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거기 샤를리즈 테론. 그렇죠. 그때 나오죠. 네. 제이슨 스타뎀. 뭐 같이 나 나오니까. 긴가민가 했어. 샬리즈 테론 나왔을 때. 맞나? 요즘 저 양반은 이런 거 잘 안 찍던데? 막 이런 생각.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빈 디젤의 디아블로. 네. 라는 영화를 연출했고, 2009년도에 모범 시민. 그리고 2015년도에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네.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힙합 네. 영화예요. 네. 전기 영화. 네. 하여튼 뭐 이런 작품들을 연출한 감독이고. 90년대 이후로는 뭐 그렇게 많이 막 회자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래서 F. 게리 그레이 감독 연출. 네. 빈 디젤 출연. 제임스 스타뎀 출연. 그다음에 드웨인 존스. 그다음에 샬리즈 테론. 제이슨 스타뎀. 제이슨. 내가 뭐라고 제이슨. 했는데. 제임스 스타뎀. 자꾸 제이슨- 이름을 바꿔. 제이슨 스타뎀. 네. 미셸 로드리게즈. 커트 러셀. 스콧 이스트우드. 네. 알죠? 네. 긴가민가 했는데 이스트우드 아들이더라고. 네. 닮았더라. 그리고 음악에도 약간 조예가 깊을 거예요. 아마 영화 음악 작업도 종종 하고 했던 그 친구인 것 같아요. 유명한가 보네. 네. 그래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폴 워커인데 지난번 작품을 촬영하다가 운명을 달래가지고 네. 포스터에서도 자리를 이렇게 좀 비워놨던데 일부러 의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자리를 이렇게 좀 그렇죠. 빼놓고 네. 뭐 한 거겠죠? 네. 그 이번 영화에, 이게 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채워질 거라는 걸 우리는 또 이 영화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추모하는 형식의 뭐 이런 걸 좀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대놓고 추미하는 씬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음악이 탁 나오면서 그 둘이 길을 탁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나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본 시리즈가 아닌데 그 장면을 막 감정이 확 오더라고요. 네. 음악도 엄청 좋고 네. 하여튼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상에는 뭐 은퇴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흥행 성적이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납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1,467개의 스크린을 확보해서 오늘까지 150만 명을 네. 동원했고, 근데 한국 흥행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대 오프닝 1위, 전 세계 65개국 예매 1위. 그리고 지금까지 한 주 지났는데 5억 3,200만 불을 벌어들였는데, 근데 이 영화 제작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2억 5천만 불이에요. 와. 1억도 아니고. 그렇죠. 2억 5천만, 5천만 불. 불.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이걸 딱 보고 딱 느꼈죠. 저게 CG가 아니었구나. 그렇지. 이 차들이 CG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지막 보니까 그 빙판에서 달리는 거는 잠수함 빼고는 진짜로 찍은 거던데. 아, 진짜? 빙판에서 달린 거예요? 그렇죠. 잠수함만 CG고 네. 나머지는 진짜로 다. 그러니까 뭐 워낙 CG에 우리가 많이 노출돼서 그냥 다 CG겠지 하고 그냥 봤는데 돈을 보고 나니까 현실성이 막 살아나는 거죠. 2억 5천만 불? 그럼 다 진짜 차였겠네. 이런 생각. 오지간한 건 다 떨어뜨리고 네. 다 깨부수고 다 그렇죠. 터뜨리고. 이게 이 영화 제작팀의 프라이드거든요. 네. 이거 CC로 하면 이건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아니다. 뭐 이런 아마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뒤집고 자기들이 다 터뜨리고.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보면 여기 심지어 이 영화에 막 루크 에반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루크 에반스도 나오고, 그리고 타이레스, 로만 역할을 한 타이레스 같은 배우도 이 영화 시리즈에 감초로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대단한 힙합 가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런티를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지금 드림팀을 모아놓고 찍고 있는 거니까. 캐스팅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렇죠. 아마 이 제작사 중에 한 곳의 대표가 빈 디젤일 거예요. 그래서 빈 디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네. 그런 영화 시리즈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영화가 처음 1편, 2편, 2편 같은 경우는 포로코가 그냥 주인공 빈디젤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도쿄 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3편.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겔 가돗이라는 원더우먼. 그렇죠. 갤가도. 이 배우가 심지어 이 시리즈에서 조연으로 나왔다가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로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몸집을 불려왔다가 가장 큰 이 영화가 이제 스케일이 커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드웨인 존슨이 합류하면서 영화가 원래는 자동차 마니아들, 원래는 범죄자보다는 레이서에 가깝던 정체성을 가진 얘네가 더락 드웨인 존슨이 출연하면서부터는 자동차를 잘 모는 국제적인 범죄단으로 약간 변모를 하면서 덩치가 확 커졌죠. 네. 드웨인 존슨 덩치 자체도 많이 커졌더라고요. 이 영화를 그래. 입금 전후를 비교해가지고 올린 사진도 많던데. 네. 엄청 먹으면서 몸집을 불려가지고 네. 진짜 막 거인 같더라 거의. 네. 제가 그 드웨인 존슨 더락 원래 이제 WWE 시절부터 슈퍼스타였거든요. 그 이제 프로레슬링 세계에서는 경기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마이크 워크라고 하는데 요즘도 뭐 레슬매니아 뭐 이런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에는 더락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이크 워크, 관객들 몇만 명 앞에서 이렇게 입을 터는 재능을 잘 알려주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뭐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악당 캐릭터, 레슬링 캐릭터 중에 걔가 등장할 때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다 LED 촛불이나 핸드폰 불빛을 이렇게 하는, 불을 켜가지고 맞이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악당이 있는데 걔가 등장할 때가 딱 해질녘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그 전에 이제 더락 드웨인 존스가 입을 막 털고 있으면 개욕을 막 하고 있으면 걔가 등장하는 거였는데 일개 요보가 잘못됐는지 한 20분 늦어진 거예요. 일몰이. 그 20분 동안 그냥 턴 거예요? 혼자 그냥 대본도 없이 애들 환호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 쇼맨십이 엄청난 애드립이 상당하구나.
그때부터 이미 슈퍼스타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 가장 수익이 높은 헐리우드 배우예요. 드웨인 존스가. 제가 알기로 남자 배우 중에 가장 수입이 높은, 몇 년 연속 가장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배우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게 뭐 진정한 블록버스터죠. 네. 많이 쏟아부어서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네. 뭐 진정한 블록버스터 영화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네. 100만 명 금방 넘었죠. 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요 근래가 한참 비수기여가지고 네. 뭐 스크린이 600개, 500개 뭐 요 사이에서 다 이렇게 잘라 먹어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러 가면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건 뭐 그냥 1,400개 한번 싹 가져가지고. 그쵸. 네. 민영화 약속 아직도 예매율 3위니까. 그러니까 이 뭐 액션 블록버스터 해버리면 홀리우드에서 이렇게 그냥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놓은 영화에서의 볼거리는 뭐 사실 뭐 내용이 가타부타 할 말 없이 보고 있으면 아 대단하다 이걸 느끼고 오는 것만으로도 극장에서의 어떤 체험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로케이션을 쿠바, 하바나, 아이슬란드, 북극, 바렌츠해, 그리고 뉴욕 이 네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하여튼 스케일도 크고 네. 뭐 네. CG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늘상 보던 뭐 그런 작품들에서 사용하던 CG가 아니고 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카 체이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실사로 찍은 거여서 네. 그런 거 찾아서 보는 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느껴지는 물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은 생각보다 저는 낮을 줄 알았는데 네.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주셨어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쫓아오란다. 네. 이용철 씨가 3개. 날렵한 맛을 되찾으려면 몸집을 좀 빼야. 송경원 씨가 3개. 로망에서 시작해서 물량으로 마무리. 이 정도면 거의 소년 만화. 그러니까 평은 다 좀 그런데 별점은 3개씩 주셨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김현수 씨가 2개 반 주셨는데 초심에서 너무 멀리 질주해버렸다. 그래서 김현수 씨만 조금 네. 낮은 평가를 줬고 나머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근데 서사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그쵸. 네. 아이 뭐 기사도 나왔던데 대학내일에 소개된 거 보니까 우리가 주창 깐다고. 그래요. 뭐 이것도 주창 깔려는 목적은 아니나 네. 그냥 뭐 대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같이 본 분은 이번 편은 좀 그래서 중간에 나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패스트 앤 퓨리어스 시리즈를 뭐 거의 다 봤는데 제가 폴 워커가 촬영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전편 빼고는 다 봤더라고요. 내용이 막 이것저것 섞이긴 한데 좀 아까 김현수 씨의 평도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자동차 좋아하는 특출난 애들이 서로 나 인정 약간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적이었던 애들이 이제 우정을 뭐 확인하기도 하고 약간 브로맨스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족적인 드라마에다가 모든 문제 해결은 레이싱으로 끝내는 되게 심플한 플롯이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트리플 X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낄까 싶은 장르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가족주의 얘네가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요소는 또 빠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볼 때 이상하더라고요. 빈 디젤이 어떤 그런 대사를 할 때, 미셸 로드리게즈가 그런 대사를 할 때, 그렇지. 분노의 지주가 맞긴 맞구나, 영화가. 근데 이 덩치랑 저거랑 되게 안 어울린다. 이런 이질감이 막 생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쿠바에서 레이싱 할 때까지는 잘 찍었다. 물론 그 이제 엔진이 빨개지는 거기는 조금 뭐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 괜찮. 정말 쫄깃쫄깃하게 카레이싱을 정말 잘 찍는구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거에보다는 조금 덜. 그 뒤에 이제 막 스케일도 커지고 막 떨어지는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그 쫄깃쫄깃함은 그냥 쿠바 레이싱 장면이 그냥 최고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오밀조밀한 재미도 있고. 네. 물론 이 영화가 보고 나면 되게 그냥 깔끔하잖아요. 막 질척질척하지가 않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패스트 앤 퓨리어스 모든 시리즈가 첫 장면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레이싱 한번 딱 하면서 시작하는데 가장 약하지 않았나. 그 레이싱에서 오는 어떤 박력이.
뭐 조금 실망을 하긴 했죠. 근데 보는 데는 뭐 별 무리 없었다. 네. 황 대리님 어떠셨어요? 좀 뭐 많이 찾아본 것도 아니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본 게 지난 배 감독님이랑 완전 반대로 지난 편을 아마 제대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뭔가 자동차 레이싱을 모태로 하되 인류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비밀 집단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드웨인 존슨 때문이야, 이게. 드웨인 존슨. 처음부터 그런 걸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그 시리즈가 이뤄지는구나 했는데 듣고 보니 초반에 그 소박한 재미가 원래 이 시리즈의 모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약간 이상했던 게 아니 이렇게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다 뒤집어 놓고 사람도 죽여놓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얘는 내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얘들은 도대체 뭐 하는 마피아야? 막 약간 빈 디젤이 자기가 약간 대부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그게 근데 좀 너무 커지고 몸집이 그러면서 이 빈 디젤의 그런 어떤 욕망과 어떤 이런 가치관이 이 덩치에는 너무 안 맞게 유치해지고 있다. 1, 2, 3편, 4편 뭐 괜찮았거든요. 일단 가족 간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고, 뭐 이번에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조금 그런 게 이제 덩치와 안 맞는 낡은 가치가 되면서 조금 이질감이 생기지 않았나. 네. 자고로 마피아라고 하면 홈타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얘들의 근데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정서가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쿠바였는데 끝날 땐 뉴욕 루프탑에서 에이, 우리 집 하면서 이렇게 얘기 끝나는 게 뭐 도대체 얘들은 뭐 이렇게 뭐 노마드야?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지. 막 돌아다니면서 레이싱만 하는 애들인가? 그 전사를 잘 모르니까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좀 뭐 그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나? 이런 막 되게 불편하게 느낀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이게 방송해야 되니까 따져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뭐 그냥 무난히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157만, 네. 1293개 스크린이던데요. 흥행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나 볼까요? 배 감독님? 저 뭐 한 3, 400만 원 무난히 넘을 것 같고, 500만까지도 바랄 수 있다. 오, 500만까지. 네. 네. 오, 황 대리님 어떠세요? 저도 뭐 잘 되면 500만까지 가겠지만 그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350만? 350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수치가 아닌가. 저도 350만. 맨날 내가 얘기하면. 답은 나부터 해야 되겠어. 내가 저거 하는데 말이야. 아니, 우리들이 그냥 반평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350만. 네, 350만. 400만까지 가기는 예상보다 좀, 생각보다, 좀 허술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물량 공세는 좋기는 한데, 이야기의 짜임새로만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걸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후반에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350만 정도? 근데 이게 조금 정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엄청 흥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라는 의미와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서 차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차를 밀접하게 느끼는 정서가 미국에는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뭐, 한국에도 차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도시긴 한데, 좀 약간 느끼는 정서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정서가 굉장히 밀접한 차라는 걸로 보여주는 영화, 그리고 뭐 10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리즈라서, 뭔가 스타워즈가 그 미국의 초기 그런 역사를 뭔가 자기만의 판타지로 정리한 거라면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뭔가 나는 가장 밀접한 차에 대한 정서를 가장 고양시키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좀 한국 관객을 동원하기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빈 디젤이니까 엄청난 일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이 편은 폴 워커는 등장도 안 하니까. 미국 백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 메이저 영화거든요. 8편까지 나왔단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영화가 또 아니었는데 2억 5천만 불이면 마블의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이 제작비를 따라잡을 영화가 일단 없어진 정도로 엄청난 프랜차이즈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금 8편을 시작으로 8, 9, 10 새로운 트릴로지로 마감을 하겠다. 2편을 더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세계관을 확장시킬 스피노프를 제작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근데 이게
첫 시작은 빈 디젤이라는 약간 자뻑의 배우와 폴 워커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신인이던 배우가 나오는 굉장히 B급 무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솔직히 미션 임파서블의 몇 배를 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우리는 이게 그냥 너무 쌈마의 팝콘 무비스럽다라고 하기엔 얘네가 만들어 놓은 진해의 어떤 에픽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IP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명량 아닌가요? 그래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의성이 중요하다. 뭐, 혹은 뭐, 보편성, 시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은 너무 유치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냥 지 좋아가지고 시작한 작업이. 빈 디젤 일화를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빈 디젤이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걸 이렇게 끼고 맹인으로 나오는 SF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원래 뭐 2029였나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의 SF 영화였는데 거기 캐릭터를 자기가 빈 디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더 판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제작도 하고 주연도 하고 해서 엄청난 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헬리오스인가? 이런 영화예요. 근데 덩치도 너무 커졌는데 자기는 이 캐릭터로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된다라고 그냥 정했냐면 주디 덴치 그 미션 임파서블의 그 국장 이 할머니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영화가 위험이 생기고 다른 배우들도 캐스팅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처음에 주디 덴치는 뭐 이런 영화가 있냐 계속 거절했는데 빈 디젤을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시리즈를 결국 만들어가지고 참패를 하긴 했는데 흥행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아마 그 뒤편도 제작을 한 편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를 파서 괜찮은 프랜차이즈로 결국 이렇게까지 2억 5천만 불의 제작비를 쏟아부어서 누가 봐도 뭐 지루하다 별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단하다는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영화를 찍어왔다는 거. 거기서 빈 디젤이라는 한 명의 배우의 역량이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네. 생각해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한국 프랜차이즈 뭔가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 영화가 떠오르진 않네요. 그냥 네. 뭐 조폭마누라 시리즈, 뭐 그렇죠. 투캅스 뭐 이런 건 떠오르는데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개봉하면서 뭔가 그 나름의 코드를 가지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배 감독님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게 잘 안 떠오르는 걸 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땅덩이가 작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분노의 질주에는 다양한 인종이 나오고 지역도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이합집산을 막 반복하는데 그런 재미를 또 주기에 우리나라 스케일에는 또 문제가 있긴 하겠다. 충청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그렇지. 우리 나도 그 생각 방금 했었는데 강원도 어떤 애가 서울을 막 뒤적고 막 돌아다니다가 경상도에 만나고 막 이런 건데 참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이 영화는. 분노의 질주를 만약에 이걸로 처음 접한다. 근데 기대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자동차 레이싱. 그러니까 스트리트 레이싱 하는 애들 얘기구나. 하면 오히려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냥 호탕한 범죄 액션 블록버스터. 그걸 기대하실 분들은 그냥 보면 좋다. 황 대리님. 뭐 시종일관 차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차로 하는 액션이 약간 부수적으로 느껴질 만큼 뭔가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랑 별개로 어벤져스 같은 그런 액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차에 대한 특별한 이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냥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봐도 무난하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차량 카체이싱에 특화된다기보다는 네. 뭐 싸우는 것도 나오고 뭐 총도 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 잠수함도 나오고 뭐 미사일도 나오고 막 하니까 종합 그냥, 선물 네, 세트죠. 그런 저런 거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네. 그냥 스케일이 큰 그리고 조악한 CGT가 나거나 하지 않는
실사로 잔뜩 만들어진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뭐 크게 후회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드웨인 존슨도 모르고 제이슨 스타든도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샤를리즈 테론이 메인 빌런으로 활약한다는 것도 재미 요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샤를리즈 테론은 네. 20년 전이랑 비교해도 뭐 별로 그렇게 처음에 못 알아봤다니까. 이탈리안 잡대랑 똑같다니까. 네. 야, 그러니까 데블 서드 버킷 뭐 이런 나올 때는 물론 좀 어려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야, 그렇게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가지고 네. 그 카리스마를 계속 이어가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뻔한 역할인데 네. 대사도 막 왜 그 악당도 항상 이상한 비유 들고 막 하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약간 빈 디젤이 약간 고가올 때가 있거든요. 막 약간 그 미셸 로드리게즈 앞에서 막 멋있는 척하고 그 누나도 보통 누나가 아닌데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샤를리즈 테론이 그 약간 악당 대사 칠 때 저거 이상할 것 같다 이번 씬 이러고 생각했는데 빈 디젤이 쫄더라고요. 저거 연기를 되게 잘한다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액션 영화 뭐 간만에 나온 1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한꺼번에 휘어잡은 영화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뭐 그렇게 큰 후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운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고 자차를 소유한 지 얼마 안 됐다. 네. 보지 마세요. 큰일 나. 저랑 같이 간 친구가 네. 차 모는 재미 좀 안 거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5초가 안 걸려. 이러면서 아닌데 진짜 그 영화의 부작용인가 봐요. 저도 이거 영화가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네. 체이싱을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 뭐 드래프트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동 현대백화점 한 바퀴를 그렇게 감아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중이어서 사고는 안 났는데 그래요. 야, 저럴 일인가? 그렇지. 저럴 일인가. 네, 저럴 일인가? 실제로 이 영화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영화 개봉하면 전 세계적으로 카체이싱 범죄가 엄청 는데요. 네,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영화가 잘 만든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불끈불끈 그런 유혹이 들긴 할 텐데 그래서 네. 여러분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자유로 정말 달리고 싶어 큰일 나.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분노의 질주 네. 자세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저희는 유승호, 최성환, 박기훈, 오종대 그리고 김민희 씨가 불러주시는 Let It Snow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